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안쓰러워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친구와 저는 대학교 2학년 여자 사람이고요. 친구에게는 1살 어린 남동생이 있습니다. 이 둘은 어렸을 때부터 서로밖에 없어서 우애가 아주 돈독해요. 그런데 문제는 제 친구가 남동생에게 너무 얽매여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의 동생은 미술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둘 다 알바를 하며 살고 있는데요. 동생이 공모전을 준비할 때면 큰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제 친구는 자신도 힘들면서 동생이 필요한 돈을 전부 지원해줍니다. 또 자기 알바 월급의 일부를 저금하길래 이 친구가 나중에 자기 꿈을 위해서 쓰려나 보다 했는데요. 알고 보니 자기가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동생에게 신경을 못 써줄 것 같아서 그때의 동생 용돈을 모으는 거였습니다. 동생도 이제 성인이고 알바를 하고 있는데 여유가 있다면 모를까 이렇게까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자기 동생에게 해준 것이 있다 보니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동생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건지 성인이 된 동생의 통금 시간이나 연애 문제까지 간섭을 하더라고요. 동생을 챙겨줄 수는 있지만 애는 성인인데요. 이 친구가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친구로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자신을 잃어버린 친구, 어떻게 해야 이 친구는 행복하게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사연 주셨네요. 동생 있으세요, 다들? 네, 저는 있지요. 여동생 있어요. 여동생. 남동생. 남동생. 둘 다 있어요. 여동생. 저는 좋은 없어요. 케이스. 근데 누군가를 부양하고 키워야 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모두 부담감은 좀 가질 수 있는데 서로의 삶은 어떠세요? 많이 놓아주시는 편인가요? 이렇게 좀 구속하시는 편인가요? 전 되게 놓아주는 편이에요. 음. 왜냐면 동생이 일단 되게 어른스럽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쟤도 애도 아닌데 알아서 하겠지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막 엄청 간섭하거나 이러는 편은 아니에요. 좀 자유롭게. 그렇다면?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전혀. 전혀. 연락 오는 거 귀찮아하고요, 제가. 용돈이나 가끔 지어주고. 제발 좀 만나지 말자. 1년에 한 번만 만나자, 제발. 최고네요. 그럼 가족 간에 철저하게 일단 선을 그으시는 분들이 있었고 아인쌤 이 얘기를 한번 풀어주시죠. 저는 여자 동생은 이제 2살 차이가 나고요. 거진 이제 뭐 연년 생이라고 봐야죠. 예, 그리고 남동생은 4살 차이. 저하고는 6살 차이가 나네요. 여동생은 되게 친구 같고 가끔씩 속에 있는 얘기를 고민 상담도 하고 같은 방을 쓰면서 나를 샜던 그래서 동생이 뭐가 필요한다 그러면 얘를 위해서 적극 지원. 그러면서 적인 지지. 예. 그리고 통금 시간에 오지 않으면 전화를 연락해야 되는. 너 어디야? 안 좋은데? 부모 대신으로 그러니까 이 사연을 들으면서 여기는 이제 물론 성이 좀 다른 남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동생이니까 동성이어서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걱정을 하겠는 거예요. 연년생인데 언제서부터 그랬다. 키운 것처럼. 그래서 이제 체크를 하게 되고 뭐 또 간섭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동생 입장에서는 언니 그때 언니 정말 징했던 거 알아? 지금에 와가지고 제가 지금의 나이에서 이제 겪게 되는 거 뭐였냐면 쓸데없는 참견이었다. 그렇죠. 놀 때 놀아야 되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맏딸이니까 그런 간섭이 당연한 거였어요. 부모 대신인데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런 거를 되게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혜택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부모가 없으면 큰 누나가 큰 언니가 부모 대신인데 니네들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게 은연중에 녹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교육이 늘 그래왔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항상 첫째에게 너는 엄마 아빠가 없으면 너가 동생의 부모님이 돼야 된다라는 부모 것을 대신이다. 계속해서 심어줬기 때문에 이 가족이라는 것으로 뭉쳤을 때 그래서 책임감을 너무 준 것 같아요. 책임감. 첫째가 그런 책임감으로 똥똥 뭉쳐있다면 내가 우리 아이들 내 자식처럼 키워야 된다는 일종의 뭐 책임감, 부담감이 좀 있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가족의 가정사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 뭔가 내가 우리 동생을 따로 떨어져서 같이 살면서 좀 이끌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그래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연습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도 일종의 연습이지만 연습이죠. 부모님도 자식을 떠나보낼 줄 아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요즘에 그걸 그렇죠. 못해서 품 안에 데리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부모도 그 역할, 그 연습이 힘들어서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자녀, 남매, 형제에 관해서도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건 조금 다른데 부모는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자기가 알아서 끊어야지. 아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가정사에 분명 이것도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파내지 못한 이야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인들 중에 유난히 동생들을 감싸 안고 다니는 그 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생이 저에게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다 착해요. 다 착해서 얼마나 잘 챙기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런데 간섭이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거의 부모님은 그렇게 저녁에 늦게 들어온다고 터치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큰언니가 나서서 모든 가족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책임감이 여기는 큰언니한테 가버린 거잖아요. 그렇다고 동생 입장에서 막 쳐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근데 이걸 언니를 좀 교화를 시켜봐야 되는데 좀 놔줄 필요가 있겠다. 만약에 이제 동생이 진짜 독립을 결혼을 해서 하고 독립하고. 빠져나갔을 때 그때 오는 공허함. 공허함,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보니까 자꾸 대리만족을 얻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동생은 동생대로 살도록 내버려 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성인이잖아요. 그게 잘 안 아르바이트도 돼. 하고 성인이잖아. 있고. 그리고 동생이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되, 그게 아니라 뭔가 약간 나의 모든 인생을 동생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줌으로써 만족하고 충족하고 기뻐하는 분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지켜야 될 선까지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나갔을 때 동생도 나중에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고, 맞아. 지원이 그게 끊겼을 문제인 때 거야. 서운한 걸 수도 있고. 만약 동생이 동생 삶을 찾아 나가겠다고 해서 이제 누나 이제 내 인생 신경 쓰지 마라고 하거나 그렇게 상황이 됐을 때 공허함들이 올 그런 수 있다는 공허함과 거죠. 허탈감이 올 것 같아요. 이 친구를 스스로의 삶을 좀 즐길 수 있게 이끌어주는 사람도 필요할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사연을 이제 친구분이 주셨다고 하니까 세상에는 누릴 수 있는 것도 재밌는 것도 많다. 가족들을 부양하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이제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시집장가 보내놓고 났을 때 우리가 이제 애를 낳아보고 나서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친구도 너의 삶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고 독려를 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변에서 누군가는 말해줘야 돼요. 엄마는 얘기를 안 하실 것 같아요, 보면.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의 장녀가 역할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보는 친구가 너무 걱정이 될 정도라면 친구의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진지한 조언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가을에 여행하기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름도 좋은데 가을은 왜 좋냐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깊이가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은. 그래서 친구랑 같이 여행을 가서 친구의 속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물론 이제 여기에서는 동생에게 적극 지원해주면서 희생을 하는 게 누나로서의 당연하다라고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 친구분은.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그 외적인 거. 그러니까 대학 2년이면 얼마나 꿈도 많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채우고 싶은 것도 많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친구로서 진지하게 좀 들어주고 이 친구가 뭘 원하는지도 물론 들어주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그런 기회를 좀 가져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동생을 그래서. 위해서라도 동생도 좀 독립적으로 독립심도 키워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냥 지원해주는 건 동생을 위해서도 안 좋은 거예요. 스스로의 기준을 의타심. 좀 잡아볼 수 있게 친구가 도움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동생도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너무나 힘든 순간이 올 수 있고 본인도 어떻게 흥청망청 쓰다가 좀 도움을 구할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순간에 전폭적인 지원 말고 어떤 조건을 제시할 수 있게끔, 그렇지, 그러니까 맞아. 동생을 위해서는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저 좋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동생의 뭐 그런 경제적인 것이나 삶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시켜보자 라는 차원의 스스로의 기준을 좀 만들 수 있게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친구가 옆에서 같이. 그래서 동생을 위해서지만 결국엔 나를 위해서도 되는 그런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제 동생한테 이제 뭐 끊임없이 뭐 지원을 하고 뭐 자기 이름이 됐든 아니든 어쨌든 하잖아요. 그걸 다 끊고 지원을 하고 싶잖아요. 네. 그럼 딴 주머니를 차라. 차라리. 나중에 아예 그냥 네. 도움이 필요할 때 크게 네. 도와줄 수 있게. 원래 사람은 간사해서 습관성으로 주는 거는 고마움을 잊어요. 맞아. 맞아. 모아놨다가 네. 10분의 1만 모아서 줘도 되게 고마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차라리 진짜 모아서 한 번에 도와줘라. 이게 훨씬 기억에 더 잘 남고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본인도 그 친구도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이 여자친구분도 뭐 본인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될 그래요. 것 같아서요. 다 줬잖아요. 희생했잖아요. 상담하다 보면 그런 사연들을 좀 많이 이야기하세요. 후회돼요.
왜 내가 그때 그렇게 했는지. 그래서 저는 우리 주식도 분산 투자하라고 하잖아요.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그래서 돈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분산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친구, 내 남동생한테 할 수 있는 부분 어느 선 부모님한테 해줘야 될 거, 나 자신한테 써야 될 거, 남동생한테 해야 될 거, 이것들 명확하게 해주고요. 아, 좋네요. 감정의 분산 투자. 감정의 분산 투자. 좋다. 그러면 그 기준을 딱 자르지 말고 뭐 대학 너가 등록금 정도까지 내가 보태줄 수 있어. 부모님이 도와줄 건데 내가 그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어. 이렇게 PD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기간을 정해놓고 그때까지만 좀 도와주고 나머지는 내 인생을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친구분이 조언을 해주면 어떨까 해보네요. 그래요. 아, 근데 이 친구가 너무 대견하네요. 대학 요즘에 보기 힘든 2학년밖에 친구예요. 안 됐어요. 본인 써서 본인 이렇게 해서 쓰기에도 좀 바쁠 텐데 동생에게 전폭적으로 올인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대견하고 본인의 마음에도 솔직히 좀 그런 게 있겠죠. 있겠죠. 네, 네, 있겠죠. 그걸 다 억누르고 자중하면서 챙기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세상은 살맛나요. 이런 분들이 계셔서. 아, 근데 이제 동생을 위해서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기도 하고 감정을 좀 분산해서 투자해 보시고 그리고 동생에게만은 너무 올인하지 마시라라는 자기한테 올인하고 그 그 그러니까- 통금 없애주세요. 그 적당한 선을 지켜가면서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 나도 이렇게 간섭할 거야 이런 마인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분명히. 네네. 그러니까 이런 관심을 남자친구 혹은 어머니 혹은 내 친구들 이렇게 조금 분산해 보시면 훨씬 연습도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네요 그동안. 난 이렇게 못해. 쉽지 않아요. 쉽지 못해. 한 번씩 용돈은 지워줄 수 있는데 맞아. 쉬운 거 아니에요. 부모님께서 공로상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상 받아요. 상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인쌤이 솔루션을 드린다면 이분이 나의 인생을 찾아가봐라. 감정을 네, 분산시켜봐라. 감정도 분산 투자를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